보통 의사들이 생각하는 정말 아프다, 이건 정말 아픈 병이다, 인정한다 하는 것들이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산의 고통. 두 번째가 췌장과 관련된 통증. 그리고 세 번째로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요로결석에 의한 통증입니다. 요로결석에 의한 통증은 생기면 병원에 안 간 거는 못 백입니다. 참을 수 있는 통증이 아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이원기 교수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줌에 있는 찌꺼기가 굳어서 돌이 되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게 결석, 돌이라고 하니까 내가 음식물을 잘못 먹었나? 요도로 무슨 돌이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내부에 있는 소변에 찌꺼기들이 굳어서 돌이 되는 거고, 돌에 의해서 증상들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보통 의사들이 생각하는 정말 아프다, 이건 정말 아픈 병이다, 인정한다 하는 것들이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3대 통증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출산의 고통. 두 번째가 췌장과 관련된 통증, 췌장암이나 혹은 췌장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증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요로결석에 의한 통증입니다. 요로결석에 의한 통증은 생기면 병원에 안 간 거는 못 백입니다. 참을 수 있는 통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대 통증 중에 요로결석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석의 주요한 증상이 옆구리 통증, 측복통인 것은 맞으나 옆구리 통증을 만들 수 있는 질환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로결석에 의해서 옆구리 통증이 생기면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서 대부분은 응급실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왜냐하면 외래진료나 혹은 개인의원에 가게 되면 통증 조절을 빨리 못하니까. 그래서 보통은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고, 응급실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로결석의 진단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병원에 가서 영상 검사 정도로 금방 확진이 되기 때문에 진단의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요로결석이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는 사실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변에 있는 찌꺼기가 굳어서 생기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변에 찌꺼기를 잘 생기게 하는 물질들이 많아지거나, 우리 몸에 반대로 소변에 찌꺼기를 안 생기게 하는 물질들이 적어지거나,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이게 결정화되면서 돌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재발이 많습니다. 지금이 2022년도인데요.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 2020년도 통계를 놓고 보면 2020년도 한 해에만 우리나라에서 요로결석 진단받은 환자가 30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재발률도 놓고 보면 요로결석이 한번 생겼던 분들은 매년 7% 정도의 확률로 결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결석이 생겼던 분들은 10년 안에 2명 중에 1명은 결석이 또 생깁니다. 제 경험으로도 결석이 빨리 생기시는 분들은 결석 치료 끝나고 한 달 만에도 또 생기시는 분들도 봤고요. 굉장히 자주 올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없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보다는 배출이 되는 거죠. 자연 배출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흔합니다. 확률적으로 놓고 보자면 결석 크기가 4mm 이하인 경우에 한 달 안에 10명 중에 9명은 자연 배출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좀 기다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복적인 통증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될 거고, 적극적인 치료에는 돌 자체를 녹이거나 걸려있는 요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고,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 그래서 바깥에서 충격파를 줘서 돌을 깨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은 마취하에 내시경이 들어가서, 내시경이 요도로 거꾸로 들어가서 요도 방광을 거쳐서 요관 신장까지 들어가서 속에서 레이저로 부셔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유가 이랬든 저랬든 오줌 찌꺼기가 굳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오줌 찌꺼기 안 생기게 해주는 거. 무슨 얘기냐? 물을 많이 먹는 거. 결석이 한번 생겼던 분들은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드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고요. 그 외에도 돌이 잘 생길 수 있는 음식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금치나 초콜릿, 이런 것들은 수산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수산 성분은 결석을 형성하는 주요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석 재발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런 음식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구연산 성분이 많은 음식들은 결석을 예방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구연산 성분이 많은 음식은 쉽게 생각하면 신 음식입니다. 오렌지, 레몬, 귤 이런 형태의 신 과일들이 결석을 예방해 주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수산 성분이 결석의 주요한 성분이니까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결석에서 가장 흔한 성분은 뭐냐면 칼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그럼 칼슘을 먹지 말아야 된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게 뭔가 하고 보면 우리 흔하게 아는 게 멸치, 우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반대입니다. 칼슘은 오히려 부족하면 결석이 더 잘 생깁니다. 따라서 내가 결석이 있다고 칼슘을 끊어야 된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재밌는 게 그건 저희 비뇨기과 전문의 시험 족보에도 나오는 겁니다. 결석이 있는 환자에서 칼슘은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칼슘은 줄이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C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 거 많이 먹으면 좋다 그랬는데 비타민 C는 뭐 누가 생각해도 다 신 거 많지 않습니까? 비타민 C는 적정량을 먹으면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도하게 먹으면 해가 되는데요. 보통 과도한 것들은 하루에 뭐 2g 이상 혹은 4g 이상으로 보통 우리가 그렇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은 아니기 때문에 비타민 C 먹는 것들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속용 수술을 하고 나면 성감이 떨어진다 혹은 성기능이 나빠진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무슨 소리냐 아무 상관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놓고 보자면 속용 수술 자체는 성기능에